자, 지금부터 배울 건 뭐냐면, 우리 또 생명이야. 생명 시스템 안에서 정보라는 것이 흘러간대요. 느껴지나요? 정보가 흘러간대요. 무슨 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이건 다른 거 없고요. 내 몸속에서 지금 침이 계속 생성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도 새 거가 생성되고 있겠죠. 그럼 아밀레이스를 만들어야 되면 아밀레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정보를 갖다가 누군가를 탁 주면 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를 막 두둑두둑 만들어요. 오! 대단한데 내가 준 정보를 알아먹은 거지 얘가. 나는 이거 정보를 줄 때 그냥 아밀레이스라고 써있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막 AT, CT 뭐 이렇게 해서 막 암호화된 걸 툭 주거든? 얘는 그 암호를 쫙 해독해가지고 아밀레이스를 쫙 만들어내요. 오, 대단한데? 그걸 해독한다 라고 말합니다. 해독한다. 다른 말로 번역한다 라고도 말을 해요. 자, 그렇게 유전 정보를 내가 주면 걔가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유전 정보가 흘러간다, 유전 정보를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밀레이스를 예를 들었으니까 첫 번째로 유전자와 단백질이라는 곳에서 내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방금 예를 든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가정해 볼게요. 단백질로 만들죠. 효소니까 아밀레이스는 효소죠. 효소니까 단백질로 만들 테고 그 아밀레이스라는 이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바로 유전자라는 정보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녀석은 세포 속에 핵이라는 곳이 있고요. 핵 속에 DNA라는 곳이 있는데 DNA의 일부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아밀레이스를 만들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가 아밀레이스를 만들라는 정보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DNA에 담겨있는 이 정보를 갖다가 유전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 그래요. 유전자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 유전자가 여기 있어. 아밀레이스 유전자가 이 안에 들어있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밀레이스 유전자를 밖으로 내보내면 자, 미리 소개할게요.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로 된 이렇게 생긴 덩어리가 있습니다. 매우 조그만 놈인데 쌤이 겁나 크게 확대한 거야. 자, 저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옛날에 세포 소기관 배웠을 때 배웠는데 옛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인강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 뭐죠? 리보솜. 그죠?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리보솜. 자,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리보솜은 모든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가만히 리보솜이 기다리고 있는데 정보가 쭉 와서 자기한테 탁 꽂혀요. 그러면 꽂히면은 그 정보에 딱 맞는 아미노산들을 퉁퉁퉁퉁 끌어와서 단백질을 쭉 만드는 거야. 이게 뭔데요? 툭 주면 잘했어. 아밀레이스 네가 만들었어. 착해. 이런 거. 리보솜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의 기능을 하는 게 리보솜입니다.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게 리보솜이에요. 자, 그럼 봐봐. 유전자를 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유전자는 지금 이제 DNA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딱 잘라갖고 내보내나? 그럼 다음에 또 아밀레이스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내나?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는 가만히 있고, 이거를 복사해요. 약간 복사라고 표현할게요. 복사 또는 뭐 상부적으로 전사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하나를 더 만들어. 이거와 대응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색깔을 얘로 하자. 무언가를 땅땅땅땅땅땅땅 반대쪽에 땅땅땅 만들어. DNA가 이걸 요 녀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자, 복사본이라고 일단 표현해볼게요. 자, 복사본을 만들어내는데 이 녀석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RNA입니다. RNA라고 하는 단일 가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RNA를 핵공 밖으로 이렇게 슝 빠져나가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얘가 그 RNA가 정보를 가지고 날라주는 역할.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M자를 붙여서 메신저 RNA, mRNA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mRNA가 가서 여기다 탕 껴지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리보솜이 그것에 맞는, 그 유전 정보에 맞는, 다른 말로 그 유전자에 꼭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단백질이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NA가 RNA를 만들어내고 그 RNA가 나가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 이게 전체적인 과정이고 그것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이 과정은. 이 과정 자체를 생명 중심 원리라고 거창하게 불러줍니다. 물론 생명의 중심이긴 하죠. 생명이 돌아가려면 효소가 필요하니까 이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맞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거창하게 생명 중심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DNA가 RNA를 만들어내는 1번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DNA가 RNA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전사한다. 전사라고 표현, 전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사되어서 만들어진 이 메신저 RNA가 핵공 밖을 빠져나가서 리보솜에 부착된 다음에 그 RNA의 정보에 맞춰서 단백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번역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사는 RNA를 만드는 거고요. 번역은 그 RNA를 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번역한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름이 번역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생명 중심 원리에 들어있는 것이죠. 2번 과정은 번역 과정입니다. 전사 번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책에서는 좀 이거 1번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강조하고 있냐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효소 중에 멜라닌 합성 효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도 효소니까 재료는 단백질이겠죠. 리보솜을 활용해서 만들어야겠네요. DNA에서 저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라는 정보를 여기부터 예를 들면 뭐야? 이만큼을 전사시켜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유전자가 출발합니다. 유전자가 어쨌든 정보가 출발을 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만드는데 그래서 멜라닌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단백질을 합성해냈어. 오케이. 잘 만들었어. 이 녀석의 기능은 멜라닌 합성 효소니까 멜라닌을 만들겠죠. 멜라닌이 뭐야? 이 단백질이 만들어낸 물질이 멜라닌인데 멜라닌이라는 물질이 바로 색소입니다. 색소. 그래서 멜라닌 색소라고 해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다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면 단백질이 뭘 만든다? 바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요. 이 물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형질이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쌤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가진 유전자는 이 멜라닌 합성효소라는 단백질을 겁나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멜라닌이라는 물질이 겁나 많이 만들어지겠죠. 멜라닌이 겁나 많이 만들어지면 어떤 형질이 결정돼?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 다크 브라운이라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색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형태와 성질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 우리 몸의 형태가 바로 저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흑인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흑인인 거야. 흑인은 더 많아. 그럼 흑인들의 유전자는 우리랑 좀 다르겠죠. 달라서 멜라닌 합성 요소를 더 많이 만든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인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흑인이 가진 유전자는 뭡니까 그러면? 더 까맣게 만들라는 유전자. 이게 아니야. 더 까맣게 만들라는 유전자가 아니라 멜라닌 합성 효소를 더 많이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까매지는 거야.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유전자가 있겠죠? 얘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멜라닌의 양이 부족해지겠지? 멜라닌이 양이 부족해지니까 노란 머리, 그죠? 그 다음에 노란 눈동자, 파란 눈동자, 약간 이렇게 컬러풀한 눈동자나 머리 색깔을 가진 이유가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유전자는 뭘 만들어낸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이 물질을 통하여서 뭘 결정한다? 형질을 결정한다. 이 흐름이 중요해. 흐름.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형질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흐름 되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좀 기억해야 돼. 유전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걸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저거까지. 그걸 이제 1번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책에서는 갈색 눈동자 유전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이게 결국 뭐다? 멜라닌 합성효소의 양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텀블러 백성도 같은 내용이에요. 갈색 털을 가진 사슴과 흰색 털을 가진 사슴은 바로 그 유전자의 차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형질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중심 원리는 미리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2번 생명중심 원리는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전 정보의 저장 부분. 유전 정보를 좀 통으로 말을 해볼게요. 통으로 말해볼게요. 자, 난 DNA입니다. DNA요. 자, DNA인데 DNA가 이중가닥인 거 알죠? 이중가닥. 이중가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가닥 중에서 이렇게 골격을 가진 골격의 형태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골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앞에서 나올 때 인산 부위와 당 부위가 바로 골격 부위를 만들어냅니다. 인산과 당이 골격이라는 부분을 만들고 이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이제 염기라는 게 붙어있는 거 혹시 알겠나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요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입니다. DNA 단위체를 이제 표현할 때 염기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산과 당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쪽에 염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양쪽 가닥, A 가닥, B 가닥이라 할게요. 양가닥이 있는데 자, 왼쪽 가닥에 아데닌이란 염기가 있으면 반대쪽 가닥은 무조건 타이민 또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존재하게 되고요.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티민이 있다면 반대쪽은 아데닌이 존재하겠죠. 이걸 상보적 결합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상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해볼게요. 밑에는 또 3개를 그려보자. 땅땅땅땅땅땅. 왜 3개씩 그리는지는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구아닌이 있다. 여기는 타이민이 있다. 여기 사이토신이 있다. 반대쪽은 구아닌의 짝 사이토신, 티민의 짝 아데닌, 구아닌 되겠죠. 자, 이제 이 DNA가 전사라는 걸 할 거야. 전사를 해서 RNA를 만들 건데 자, 가닥이 2가닥, A 가닥과 B 가닥 2개가 있잖아. 그럼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를 선택해보자. 우리는 뭘 선택할까? 오늘은 B 안 오니까 A로 합시다. A로 합시다. B 오면 B로 하려고 했어. A로 합시다. 너네는 문제 풀어! A로 할게요. A 가닥을 선택했어. 그럼 A, G, T, G, T, C라고 하는 염기 정보가 있잖아. 염기 정보를 가지고 이것에 대응하는 아니다. 요거니까 반대다. A, G, T, C, H가 A 가닥이에요. A 가닥에 대응하는 RNA를 만드는데 RNA도 가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다가
자, A에 대응하는 걸 여기다 붙이고요. G에 대응하는 거, T에 대응하는 거, 여기 C에 대응하는 거, A에 대응하는 거, G에 대응하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RNA 모습이야. 근데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가진다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유라실이 있기 때문에 A의 짝으로 여기에 뭐가 오는 거야? 바로 여기가 유라실이 먼저 옵니다. G의 짝으로는 사이토신이 오고요. T의 짝은 아데닌이 오고요. G의 짝 사이토신, T의 짝 아데닌, 그 다음에 C의 짝 구아닌이 오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정보를 갖게 된다? 분카스하고, 그죠? UCA, CAG라는 정보를 갖게 됩니다. 왜 3개씩 끝냐면 이 3개의 염기의 조합이 3염기 조합이라 그래. 3개의 염기의 조합, 3염기 조합이 바로 하나의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칭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몸속에 20종류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을 내가 원하는 뭐 멜라닌 합성 효소, 내가 원하는 아밀레이스 등등 내가 원하는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어떤 녀석을 끌어올지, 몇 개를 끌어올지,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가 정해지잖아. 그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담겨있다. 얘를 먼저 쌓고요. 1번 아미노산 먼저 쌓고 CAG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그 위에 쌓으시오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NA가 가진 정보를 RNA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야. 용어 정리 먼저 할게요. 그럼 DNA가 가진 이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 코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코드라고 불러주고요. 그 코드에 맞춰서 RNA를 만들어내면 그 RNA가 가진 이 정보 있죠. UCA, CAG라는 건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RNA가 가진 염기 정보 이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DNA는 코드라고 불러주고요. RNA는 코돈이라고 불러줍니다. 생각해봐. 이 코돈, 이 정보를 딱 받았어, 네가. 야, 이거 줄게. 단백질을 만들어봐. 툭 줬는데. 뭔데? UCA, CAG? 이게 뭐야? 해독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리보솜은 그거를 뭐 한다? 해독해냅니다. 해독해내서, 이거 끌어오라는 거구나. 오케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된 정보를 번역하고 있는 거야. 저 리보솜이 번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정보를 번역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3염기 조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3염기 조합마다 아미노산 하나씩이 지칭되는 그림이 195쪽 가운데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코드 또는 코드는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잘 봐. 이거 약간 수학적 계산인데요. 지금 20종류의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야. 나는 DNA야. 내가 가진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야. 자, 4개의 염기가 있는데, 오케이! 결정했어! 아데닌, 넌 1번 아미노산 끌어와. 알았어. 구아닌, 너는 2번 끌어와. 오케이. 사이토신, 넌 3번 끌어와. 오케이. 티민, 넌 4번 끌어와. 오케이. 5번은 누가 끌어와? 글쎄. 아직 16개의 아미노산을 끌어올 수가 없죠. 이거 틀렸어. 이걸 뭐라고 한다? 1염기 조합. 하나의 염기를 조합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끌어올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다시 보면 2염기 조합을 해보자. 2염기 조합. 2염기 조합이란 아데닌이 1번 끌어와. 아데닌 구아닌이 2번 끌어와. 아데닌 사이토신이 3번 끌어와. 아데닌 티민이 4번 끌어와. 그다음에 구아닌 CA, 구아닌 아데닌이 또 5번 끌어와. 이렇게 땅땅땅땅 구아닌 4개. 그다음에 사이토신 아데닌 또 사이토신에서 또 4개. 티민을 앞에 두고서 TA부터 해서 또 4개. 하니까 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안타깝게 16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개를 끌어올 수가 없죠. 이염기 조합은 그래서 이것도 못 써. 4개를 못 끌어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다? 어쩔 수 없이 3염기 조합으로 정보 체계를 만든 거야. 20개의 아미노산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1염기 조합은 야 4개의 염기가 하나씩 정보를 가지면 4개밖에 못 끌어오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야 4개의 염기가 2개씩 정보를 가지면 16개의 정보를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거고 4개의 염기가 3개씩 조합을 하면 와우! 16 곱하기 4니까 64가지, 64가지의 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려 64가지. 완전 남아돌죠. 완전 남아돌지만 부족하진 않으니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겨봐요. 남아돌기 때문에 맨 밑에 코돈표 보이나요? 코돈표. 196쪽에 맨 밑에 코돈표가 있는데 저기 CUU, CUC, CUA, CUG 4개가 모두 하나의 아미노산인 류신을 지칭하는 거 보이나요? 중복되는 게 그래서 있다라는 겁니다. 중복되는 게 있다. 남아도니까 20개 이상의 어떤 염기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와 코돈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코돈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코돈표를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코돈표를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찾아라.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조합이 되겠냐 이걸 찾는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와우, 잘했어. 그래서 3개씩 조합을 해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지칭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넘겨서 이제 그것을 리보솜이 받아가지고 그것에 맞는 코돈에 맞는 정보에 맞춰서 아미노산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을 실제 끌어올 때는 코돈표를 보고서 리보솜은 코돈표를 보고서 아미노산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럼 번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97쪽의 문제 좀 풀어볼게요. 바꿨으면 여기 사라져요. 유전자 이상은 못하겠다.